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청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대화 중에 실제로 듣는 시간은 고작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0%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잘못된 대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잘못된 습관은 고르면서 듣기입니다. 며칠 전 한 직장인 상담 센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팀장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나는 직원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면담에서 한 직원이 팀장님은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말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흘려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골라듣기는 결국 대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판단하면서 듣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잘못됐어. 그건 아닌데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평가하며 듣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성급한 조언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해봐.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듣기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잠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멈춰보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반드시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집중입니다.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은 고개 끄덕임이나 맞장구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표시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 주기를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배려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이 짧은 순간이 대화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법이죠. 듣기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번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듣기의 3가지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결혼 30년 차인 이 부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특별한 규칙이 있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듣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귀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 이해로 듣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귀로 듣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하지만 이 기본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팀원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내용에만 집중해서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다음 회의 생각을 하거나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귀로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모든 방해 요소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돌리고 컴퓨터 화면은 잠시 끄고 온전히 상대방의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듣기입니다. 얼마 전 한 학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음엔 이렇게 해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는 내 마음은 안 들어주고 답만 주려고 해라고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말 속에 숨어 있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때로는 말보다 말투나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로 듣기입니다. 이해로 듣는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듣는 거죠. 얼마 전 한 회사원이 들려준 경험담이 생각납니다. 상사가 저희 제안을 계속 거절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회사의 예산 사정, 다른 팀과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요. 그러자 상사의 결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듣기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화가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돈독해지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며 듣는다는 걸 말이에요. 이번엔 그보다 더 깊은 단계, 바로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침묵이 찾아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편하신가요?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나요? 얼마 전 한 상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대화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화 속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 빈 공간을 말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두름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뒤 3초 이상의 침묵을 가질 때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대답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잠시 침묵하며 아이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이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둘째, 침묵은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팀장님이 화가 난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잠시 침묵했고, 그 시간 동안 직원은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침묵은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뒤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다려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려던 말이 아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침묵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불편한 순간이 아닌 대화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로 여겨보세요. 다음으로 상대방의 말이 끝난 뒤 최소 3초를 기다려 보세요. 이때 시계를 보며 초를 세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새기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동안의 표정도 중요합니다.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침묵의 기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상의할 때,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할 때, 이럴 때 잠시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침묵을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놀랍게도 전체 소통의 30%만이 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 비언어적인 신호로 전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아내가 난 괜찮아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보니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제야 아내가 왜 제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과 다른 감정을 숨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표정입니다. 우리 얼굴의 근육은 42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근육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감정 읽기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목소리입니다. 얼마 전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목소리의 크기, 속도, 톤의 변화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다면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나 불안한 상태일 수 있고, 반대로 갑자기 커졌다면 억눌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몸짓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면 방어적인 태도를, 다리를 자주 떨고 있다면 불안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몸짓들이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은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하죠. 예를 들어 팔짱을 낀 것이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워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 읽기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일단 관찰하세요. 평소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둘째, 느낀 것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혹시 그런가요?
처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비언어적 신호와 말의 불일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단서로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런 감정 읽기의 기술은 우리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음은 진정한 공감의 대화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맞장구 치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상담 전문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감정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공감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털어놨더니 동료가 나도 요즘 되게 힘들어라고 하더라고요.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어요. 이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화의 주체를 자신으로 가져오는 행동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성적이 안 좋아 우울하다고 말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감정의 인정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했겠다. 그 상황에서 화가 난 게 당연해. 이렇게 말입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경험의 존중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도 각자의 경험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온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낀 것 이해가 돼.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함께 있어 주기입니다.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뭐 도와줄 것 있을까? 내 옆에서 함께 있어 줄게. 이런 말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의 대화법은 우리의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직장일로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며 안아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듣기의 기술, 침묵의 힘, 감정 읽기, 그리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신뢰받는 대화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신뢰라는 큰 산을 만듭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한 회사의 팀장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팀원들과 대화할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자 팀원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더군요. 이제는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신뢰받는 대화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일관성입니다. 어제는 관심 있게 들어주다가 오늘은 딴청을 피우면 신뢰가 깨집니다. 매일매일 같은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말하기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세 번째는 약속의 이행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이런 기본을 바탕으로 관계별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시간 만들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세요.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죠. 직장에서는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대화와 인간적인 대화의 균형을 맞추세요. 일만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가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적절한 개인적 관심도 필요하죠. 친구 관계에서는 기억하기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지난번에 말했던 일은 잘 해결됐어. 라는 관심이 친구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받는 대화자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갈등은 줄어들며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진정한 소통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